도산서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500년 전 퇴계 선생은 이 길을 지나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선비 정신의 고향을 찾아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으로 가는 길 차 안에는 도산 12곡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날 어떠하며. 이 노래는 1565년 명종 20년 퇴계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도산서원을 건립하고 후진들을 양성할 때인 65세에 지은 작품입니다. 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한문을 모르는 아이와 어른들에게 자신의 평생 깨달음을 가르치기 위해 원문으로 작사한 이 노래는 2년 전 퇴계 선생의 16대 외손인 김종성 충남대 교수가 곡을 붙여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을 중심으로 현재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연하로 집을 삼고 부걸로 버들. 퇴계 선생의 깊고 넓었던 실천적 학문 사상을 바탕으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비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 시대의 선비, 그 선비 정신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자리 잡은 이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그동안 84만여 명의 수련생들이 다녀간 이곳에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선비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도덕 사회가 좀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0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바로 그 해가 퇴계 선생 탄신 500주년 행사기 때문에 그에 즈음해서 선생처럼 이 학식도 있지만 아주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사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선비 정신을 함양할 것 같으면은 그런 사회적인 병폐를 우리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단법인 결의월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2014년부터 해마다 해외 동포 학생 7~80명씩을 초청해 이곳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마련한 다양한 선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도산서원 탐방 과정에서는 퇴계 종택을 찾아 16대 종손인 이근필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 선비의 삶과 철학을 이해하고 느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농경사회 시작해가지고 지금 4차 산업 어떤 이런 아주 최첨단 시대까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 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금이 불어넣고 할 지금에 마땅하게 하고 옛날에서 멀리 하지 마라. 옛 법도를 소중히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평소 이근필 종소는 찾아온 수련생들에게 덕목이 되는 휘호를 손수 써주십니다. 그중 의제정화란 휘호가 인상적입니다. 의리는 나를 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뜻으로 올바른 일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가르침으로 해석됩니다. 이근필 종소는 퇴계 종택을 찾은 모든 방문객들을 대문까지 나와 배웅합니다. 이날도 우리 일행을 대문까지 나와 배웅해준 이근필 종손의 모습을 보며 선비는 작은 실천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퇴계 선생의 제자나 후손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민족이 어려울 때 정말 목숨을 바쳐서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구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제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에 가담을 해서 또 나라 독립을 앞당기게 됐습니다. 퇴계 종택에 이어 우리가 발길을 옮긴 곳은 도산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육사 문학관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의로운 정신이 깃든 문학관. 일제강점기 시절 17차례나 옥에 갇혔던 이육사 시인은 퇴계 선생의 13대 손으로 그가 펼쳤던 저항정신의 원천이 곧 선비정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곤 새삼 옷깃을 여밉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대들이 다 선비로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는 그게 몸에 익으셔가지고 이제 항상 그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좀 강직하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와서 어떻게 했으면 선비정신이 이어갈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기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비정신이다. 올곧게 살아가는 게 선비정신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협박에 시달렸다며 오늘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 버스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하자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세상 인심은 더욱 각박해졌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싶은 나쁜 뉴스들이 연일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부지불식간의 선비 정신과 만납니다. 집회 기초 단위인 1,000원권을 통해 우리는 매일 퇴계 이황 선생과 마주칩니다. 또 5,000원권 집회를 통해서는 율곡 이희 선생과 만납니다. 그리고 5만원권 집회에서 신사임당과 함께 뒷면을 통해 사군자를 만납니다. 어몽룡 선생의 월매도와 함께 대나무를 화폭으로 옮긴 이정 선생의 풍죽도를 매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대나무 죽사 내리는 작업 하는 건데요. 큰 대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그거 쪼개주는 거거든요. 전체는 칼로 가지고 이렇게 깎아내는 작업. 이런 날 없다 하면 저런 날 없다 하려. 평생 동안 대나무를 매만지며 선비 정신의 맥을 잇고 있는 박창영 선생. 1943년 경북 예천생으로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60년가량을 전통 갓 제작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간율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됐고 지금은 장남 박형 박씨가 5대째 가업을 이어받으며 학문적 이론 정립과 함께 전통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옛날 그림들 보면은 요런 조그만 방에들 선비들이 이제 놀러 와가지고 개회하는데 그 갓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집에 들어오면 이제 모자를 벗는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갓은 절대 벗지 않는다. 벗지는 않죠. 벗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기 몸처럼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기죠. 자기 신체 일부라고 거의 생각하기 때문에. 갓에 결국 검은색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조선시대는 거의 검은색 갓들을 많이 또 썼고요. 이제 머리의 상징으로서 더 확장으로 좀 신체 일부가 더 확장되는 거로 좀 보면은 더 볼 수가 있죠. 두루마기에다가 갓을 씌워. 갓 제도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선비처럼 성질이 아주 곱습니다. 대나무의 그 고튼 성질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말씀인데.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 대나무. 바로 이 점이 선비 정신의 대표적 상징이었고 갓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선비 정신을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영원 결의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초대 이사장은 갓을 쓰는 것은 수양의 한 방편이라고 강조하면서 늘 의관정제한 모습으로 국내외를 누비며 한국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조상들은 갓을 통해 머리를 소중하게 여겼을까? 이와 관련 대산 김석진 선생은
거는 머리가 되고 고는 배가 된다는 주역의 관점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머리가 내 몸을 지배하듯이 하늘이 천하를 지배하듯이 참 머리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머리를 일컫느냐 하면은 다른 짐승은 다 머리를 땅에다 수입이 있어. 땅은 탁한데 탁한 것이야. 그래서 이 중요한 머리, 온 몸을 다 다스리는 이 머리, 이 두뇌를 갖다 머리를 갖다가 땅에다 다 숙이는 건 땅과 같이 탁한 짐승이고, 뭐 금수 뭐 이런 뭐 곤충 뭐 이런 게 다 영장이 못 되는 건 다 땅에다 머리를 숙이지만 영장은 하늘에다 머리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위로 꼿꼿이 하늘로 쳐들고 있어. 그러니까 하늘이 바로 머리고 사람도 머리가 하늘과 같이 보이고. 따라서 하늘과 좀 더 가깝게 만난 중립과 선비 정신의 상징성은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온 고유 사상의 계승이며 지금까지도 도도하게 흐르는 민족적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머리를 하늘처럼 생각하였을까?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 홍산문에서 나온 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옥고가 이게 실물입니다. 이 구해온 옥고는 국내에 한두 점밖에 없는 그런 귀한 옥고입니다. 교수님 이 실물을 보시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귀하죠. 지금 두 사람이 살펴보고 있는 이 유물은 고조선 이전 시기, 즉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부터 5,000년 전 즈음의 홍산 문화의 중심지인 우하량 유적에서 출토된 옥고 모습입니다. 우하량은 제천단과 적석총 등으로 고조선 문화의 시원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옥고가 바로 상투의 시원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뻗어나가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상투 문화가 단군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투는 상두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은 하늘, 두는 북두칠성의 두와 같은 글자입니다. 머리는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렇게 하고 옛날에도 머릿속에도 무슨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돌아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상투와 옥고는 고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한 고구려로 새롭게 이어졌습니다. 고구려 벽화에서 상투를 발견할 수 있고, 선비라는 말도 2세기 말엽 진대법의 창안자인 고구려 을파소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어 살고 때를 만나면 나와서 벼슬 하는 것이 선비의 떳떳한 일이라고 강조했던 대목이 삼국사기에 또렷이 기록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이 위험에 빠진 일본인을 구하려고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나서 폭발 위기에 놓인 사고 차량에 뛰어들어서 누군가를 구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본 한 택배 기사는 망설임 없이 용기를 냈습니다. 네, 위급한 상황에서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처럼 오랫동안 유구하게 흘러온 선비 정신은 오늘날 수많은 의인들의 행보로 이어져 물신 숭배로 인한 세상의 메마름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네 뼛속 깊이 스며든 선비 정신이란 민족적 DNA가 본능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비 정신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세수할 때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상고시대 소도재단의 무사를 선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같은 단군시대의 선비는 고구려의 조의선인과 신라의 화랑도, 풍류도를 거쳐 고려 때는 설랑으로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선비 정신이 정의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그러니까 바른 뜻인 거죠.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체득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체득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바른 그 정의라는 것이 바른 정신이라는 거는 뭐냐? 약자를 돕고 우리가 힘든 사람 약자를 돕고 소위 뭐 서양에서는 오블리스 노블리즘인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그 서양에서는 그 후대에 나온 얘기는 우리는 그 얘기가 4,000년 전부터 나왔어요. 홍익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홍익인간. 선비정신은 이렇듯 홍익인간으로 발원한 아주 오래된 우리의 결의 어립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 활동이 나라를 구했고 한말의 의병들도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전쟁의 선구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선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선비답게 행동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첫째 처신을 잘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군자다 하는 거, 선비다 하는 거는 첫째 사람이 사람 행동을 잘 어느 말과 행동을 아주 일치하게 잘 다듬어서 잘하고 그러니까 행동 범죄나 모든 것은 남들이 본받게 하는 게 삼조예요. 이 같은 언행일치에 이어 무작위 신규독 또한 선비 정신의 요체입니다. 무작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 보는 데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신기독이라는 것은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정신과 이를 지탱하는 의도, 중요한 선비 정신입니다.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소위 사생취라고 하는 거, 내 생명을 버리고서까지 의를 취한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의인이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누가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나요?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아닌 나를 일정 부분 뭐 희생을 한다고 그럴까요?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이타적인 행위. 마스크 착용 안 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식사 시에 문제를 확인할 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동안 미처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공포 속에서 하늘길이 끊겼고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일상화되었는가 하면 사람들의 심신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 속에서 한 신문에 실린 기고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우리에게 선비 정신의 중요성과 동방예의지국이 무슨 뜻인가를 묵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선비 정신의 주요 덕목 중 하나인 공동체 정신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우게 됐고 배려 중심의 인성교육과 겸손의 미덕이 강조되는 인문의 재발견 등 많은 사람들이 물질 숭배보다 정신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역할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족 구성원 간에 그동안에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오래간만에 만나서 자주 만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마찰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이제 공부보다 어쩌면은 인성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절감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아이들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시대에 너를 위해 마스크를 쓰는 배려 정신은 우리의 소중한 정신을 능동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라 흐뭇합니다. 또 이 같은 어려운 시기를 맞아 공공선을 향한 이기성과 이타성의 유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역시 되새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선비 정신이야말로 이처럼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재발견한 한민족의 아주 오래된 DNA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점이라 뿌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찾은 결의어의 진수인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의 유구한 선비 정신이
앞으로 세계 정신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실천하는 그런 존재가 참다운 선비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태에 더욱이 이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설사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위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손실이 올지 모르지만은 보다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 이 가족을 지켜주고 우리 시민을 지켜주고 국민을 지켜주고 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그렇습니다. 서양에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있다면 우리에겐 선비 정신이 있습니다. 선비는 시대적 양심이자 위기에 처한 공동체의 수호자였습니다. 또한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물질 만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바로 선비 정신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미중유의 사태로 세상 인심이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홍익인간과 이에 근원을 둔 선비 정신의 회복은 절실합니다. 단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공공선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온 시대의 의인들, 즉 시대의 선비들이 뿌린 씨앗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해왔던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시대정신, 그리고 결의월. 결의월의 중심에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켜온 선비 정신이 있습니다.